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임대주택 중에 두 채가 자동 말소가 되고 이때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저와 같이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은요, 이 지리자는 2017년 4월 22일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A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죠. 2018년 2월 13일 서울 용산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같은 해 2018년 11월 30일 또한 서울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C아파트까지 세 채를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그해 2018년 12월 그리고 그 앞에 A와 B아파트인 경우에는 2018년 1월에 각각 A아파트는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요. B아파트, 용산에 있는 B아파트는 단기 임대 사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아파트, 양천구에 있는 C아파트인 경우에는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7일 이분은 경기 안양에 있는 D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이 D아파트는 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9년 9월 27일 현재까지 봤을 때 이 지리자인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새 3주택이죠. 3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장기와 단기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D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4주택자인데 여기서 장기 임대와 단기 임대 사업자를 낸 아파트가 세 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다음을 보시면 2021년 올해죠. 2021년 12월에 이제 19년 9월 27일 날 취득을 했던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D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변론으로 하고요. 2022년 1월 B아파트 어떻습니까? B아파트가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잖아요. 이게 4년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B아파트가 단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등록 말소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B아파트가 이제 단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당의 B아파트에 입주해서 2년을 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6년 1월 A아파트죠. 맨 먼저 취득을 했던 2017년 4월 22일에 취득을 했던 양천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에 대해서 장기 임대 사업자 8년짜리가 자동 말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2026년 1월 이제 A아파트에 대한 그 장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이분 어떻습니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이 2022년 1월에 이제 그 B아파트에 대해서 단기 임대 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해서 2년 거주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 다음에 이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인데 여기서 질의 내용은요. 현재 남아있는 세 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이잖아요. A, B, C 주택의 임대주택 중에 두 채, A주택과 B주택의 임대 등록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고 이 중에 먼저 등록이 말소되었던 단기 임대제 아파트였죠. 주택을 단기 임대주택 B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거주주택 B죠. 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제20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막아놨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도 그 특례를 전까지 주지도 않고 있거니와 이제 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 대책으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친 그 대책안이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임대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그 혜택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그 비판이 일면서 어떻습니까? 많이 막았잖아요. 지금 혜택도 많이 차단을 하고 있고 이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그런 요건도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해당 거주주택이죠.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이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해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과연 몇 년이나 주는지에 대한 그 질의 내용인데요. 자, 이 질의 내용에 대한 결론에 우리가 한번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계 법령 등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소득세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어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례법이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그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실 내용은 소득세법 중에 자,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한번 보세요.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3호에 감옥과 남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 다음 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의 부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감옥에서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이 이제 2년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러면은 2+2죠.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의 그 비과세 요건 등을 이제 충족을 해야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목에서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당해 사례와도 관련된 규정인데요. 남목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다거나 상속이라든가 동거복량, 혼인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남목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에 대해서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이라고 하면 자,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당해 155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요, 무려 24항인가까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자, 당해 질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제20항입니다. 20항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가 어떤 거냐면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자, 장기임대주택 관로해가지고 같은 호 감옥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이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주택을 이제 한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득세법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 중에 우리가 감옥부터 3호까지 있거든요. 거기서 감옥하고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한 기한의 적용은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자,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중에 감옥하고 다목, 감옥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제 5년 이상 그 임대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고, 뭐 임대 개시 당시에 당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이제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6억, 그리고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3억,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조건인 경우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이제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 등록 조건 말고요, 2020년 7월 10일까지 이제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그러면 당해 임대기간 5년 이상인 단기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1루 이상을 이제 임대하는 5년 이상을 임대기간으로 하는 이제 당의 기준시가 임대 개시 당시 6억, 수도권 밖은 3억을 충족하는 이 주택에 해당되는 감옥에 해당되는 요 소득세법상 단기 임대주택이죠. 이 임대주택과 다목이 뭐냐면 여러분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임대 개시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서에서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 다목에 해당되는 주택도 역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자, 소득세법상 이제 장기임대주택이죠. 장기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그 기준시가를 임대 개시 당시 6억 원 이제 충족하고 수도권 바뀐 경우는 3억 원입니다. 여러분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감옥인 경우에는 감옥하고 담옥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주택으로 한정을 해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황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으로 한정을 하며 이제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 이제 여기 괄호 쪽에요. 같은 목의 2와 3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인데 장기 임대 매입 임대주택인데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임대기 전에는 개정 전은 장기 임대가 어떻습니까? 8년이었잖아요. 이제 현재는 개정이 돼서 10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대기간 현재 개정된 걸로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임대기간 해야 되고 임대를 해야 되고요. 임대 개시 당시 역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바뀐 경우에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목에서 규정을 하면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마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마목 주택에 대해서 1에 따른 주택은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1세대가 1주택을 이제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 주택을 취득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근데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한정을 한다 그랬는데 2와 방갈로 2와 방갈로 3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해당하는 경우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우리가 단기에서 장기로 이게 임대주택 변동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중에도 우리가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2호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이 안 되고 아파트 장기인 경우에도 아파트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외의 주택, 자 방가로 1에 따른 주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가로 1에 따른 주택을 이제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보시면요, 어디였습니까? 포함한다 이게 있어요.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 현재 167조의 3 제1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우리가 소득세법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가목부터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굉장히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법령 보지 않으면 이렇게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가목하고 다목에 대해서 그 규정을 이제 괄호 속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목에 대해서도 역시 괄호 속에 규정을 하면서 단기에서 장기로 변동이 되거나 장기 임대 중에 아파트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제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주택을 우리가 장기임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장기임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 주택에서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장기임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같은 항 8호에 해당하는 주택, 이게 장기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여러분. 장기임대 주택이라든가 장기가정 어린이집과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각각 제1호, 이제 아래서 얘기하는 1호와 2호 또는 1호와 3호 요건을 충족을 하고 1주택, 거주주택이죠, 여러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생애 딱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이제 다른 거주주택,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제154조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한다. 이때 자 괄호 속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한 사실이 있는 그 보유기간 중에 다른 거주주택,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직전 거주주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직전 거주주택이 있는 이제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전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하나의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역시 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한다. 어떻습니까? 거주주택에 먼저 앞서 거주주택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옛날 규정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규정에 의하면은 그냥 그 이후에도 비과세 요건 양도 당시에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그러면은 비과세였어요 전체가. 근데 요 규정에 의해서 직전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직전 거주주택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직전 거주주택을 이제 양도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을 때 그 주택 이제 거주주택이죠. 그 거주주택에 그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그 시점 이후에 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고요. 참고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애 딱 한 차례만 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우리가 보는 지금 155조 20항에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법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로 2호, 1로 요건. 자, 우리가 아까 1호와 2호 또는 1호와 3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1호가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인데요.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은요, 양도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이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증가율 100분의 5로 초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규정에 대한 얘기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가정 어린이집은요, 양도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가정 어린이집을 양도일 현재 운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항.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회 20항을 우리가 받고 지금 21항을 볼 것입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또는 장기가정 어린이집의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만약 우리가 그런 요건을 이제 10년짜리인데 10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했고 장기가정 어린이집의 그 운영 요건 있습니다. 그 5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떠냐? 이때는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 어린이집으로 보아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20항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어서 22항은요. 만일 이제 1세대가 21항을 적용받은 후에 그 이후에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기간 요건이라든가 장기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차액만큼, 자, 즉 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느냐?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였을 그 세액에서 우리가 종전에 거주주택 양도 당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그 세액의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2항에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2호는요. 임대기간 요건 및 운영기간 요건 산정 특례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실 내용이요. 23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한 장기임대주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 사례잖아요.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5년 이내입니다, 여러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0항을 적용을 한다. 뭡니까?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죠. 자,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규정에 해당한 장기임대주택이 가목, 그 다음에 마목, 가목, 난 띄고 가, 다, 라, 마, 목까지 규정에 해당한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자, 제 가목이 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감옥은요, 매입 임대주택인데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을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 3 제1항 제2호에서 얘기하는 감옥에 해당하는 주택이고요. 다목은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자, 5년 이상 임대 기간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라목은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이제 그 면적이 이제 그 149제곱미터입니다. 이제 다목과 마찬가지로 149제곱미터, 건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49제곱미터인데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이때는 임대 개시 당시가 아니고 여러분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등록 조건이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이제 6월 31일까지 이제 미분양 주택 중에 최초로 계약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라목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목, 자 마목까지였잖아요. 마목은 뭐냐면 장기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지금 현재 10년입니다. 10년 임대 기간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고 10년 이상을 임대 개시 당시 마찬가지로 공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그 주택을 등록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목, 다목, 마목 이렇게 규정에 해당한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네 가지였죠. 이 주택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자, 아래 얘기하는 그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만이 어떻습니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건이 뭐냐면 일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자 등록 말소 신청이죠. 자진 말소죠. 자진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때 이때에도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이 미달한다 그러면 그때는 당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진 말소, 자동 말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진 말소라든가 자동 말소, 자진 말소인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 2분의 1 이상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진 말소라든가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장기 임대주택에 등록이 말소되고 난 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그 3 제1항 제20항을 자, 제1항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0항을 적용받아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본 거는 소득세법밖에 안 봤어요. 앞에서 소득세법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89조, 법 89조를 봤고, 자, 한번 더 볼까요? 89조 간단한 겁니다. 1랑 3호에서 감옥, 남옥 중에 남옥이 중요한, 지금 남옥과 연결해서 봤고요. 남옥에서 자,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위임을 한 게 154조, 그리고 154조에서도 자, 155조 역시 그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집중적으로 본 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20항, 우리가 그리고 21항, 22항, 23항까지 쭉 봤는데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이게 개정이 된 이게 어떻습니까? 종전 규정을 개정한 게 아니고요. 신규로 갖다 붙인 거예요. 이제 솔직히 그 령이라든가 법조문이 이렇게 20몇 개까지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24항까지 있다 그랬나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새로 신설된 규정이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혼돈이 많이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자,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잠시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전부 다 살펴볼 내용은 아니고 제가 간추려서 이제 보실 내용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그 특별법 제2조에서 자, 2조에서 자, 앞에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분 자, 5호에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 약간 좀 변동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입니다. 여러분 기존에는 8년이었는데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말하는데 이 중에도 아파트를 임대하는 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금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와 관련돼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호에서가 자 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제2조 6호의 단기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항에서는요, 종전에 그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단기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와 단기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자동 등록 말소에 대한 사항을 5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 제43조 1항 내용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의 규정에 따른 기간, 즉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요. 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당해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여기서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1호에서가 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 제2조 제5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는 2조 6호의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5항에서 아까 종전 규정 5항에서 보시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 제2조 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및 2조 6호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라고 해서 역시 특례법이죠. 민간임대주택의 특례법, 자 특별법입니다. 제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치 규정은요, 이게 우리가 개정 전에 그 개정 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자 보시면은 자 부치 자 제5조는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와 특례입니다. 1항이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는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을 한다. 다만 임대 의무 기간 8년이죠. 8년이라든가 그 4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잘 보세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부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6조는 임대 의무 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인데요. 1항 제2조의 4호, 제5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 연장 및 제43조 제4항, 제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 자, 임대주택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어서 제 7조입니다. 7조는 자동등록 말소 관련 경과 조치인데요. 제6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에 제2조 6호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만약 경과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 개정 전의 얘기인데요. 개정 전에 어떻습니까? 개정 전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자
주택의 그 임대기간은 8년, 그리고 단기민간 임대주택은 4년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시 드리고, 이상의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우리가 질의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더 쭉 올라가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같이 보시면 너무 기네요. 어떻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19년까지, 18년까지 A, B, C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단기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D 아파트는 어차피 이제 올해 2021년 12월에 매도 예정이니까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2020년 1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B 아파트가 단기니까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 예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B 아파트가 이제 임대사업에 대해서 자동 말소가 되면 이 지리자는 당의 B 아파트를 입주해서 2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17년에 취득했던 A 아파트가 이제 2026년 1월에 자동 말소가 예정되는데, 이 이후에 2026년 1월 이후 이제 A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가 장기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 본인이 거주했던 이제 B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인데, 이 B 아파트 거주주택이죠.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간은 과연 언제까지인가? A아파트 26년 1월에 A아파트에 대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고 나서 과연 몇 년 이내에 B아파트, 거주주택이 B아파트를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사항이잖아요. 여러분 결론은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잘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세 채 ABC 장기임대주택 중에 한 채 단기였죠. B가 민간임대주택관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 즉 자동 말소가 되잖아요. 기간이 딱 끝나버리니까 자동 말소되고 나서 B아파트죠. B아파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우리가 거주주택으로 전환해서 이 지리자가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후에 다시 A아파트가 A아파트의 장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2026년에 자동 말소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해당 임대주택 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5년 이내 거주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얘기를 하면서 155조의 23항이었죠. 23항에서 보시면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가목, 다목, 라목, 마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만약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유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로가 민간임대주택관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2일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록자 자진말소잖아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을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그 신청에 의해서 말소 신청으로 인해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든가, 혹은 2호가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된 날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때에는 이렇게 말소되고 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155조의 제20항을 적용을 합니다. 관련속을 한 번 더 볼까요?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유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결론. 보시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세 채의 장기임대주택 중에 B가 우리가 등록이 말소되어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A주택이 A주택이죠. 장기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A주택입니다. 이 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여러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B를 A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5년 이내에 B의 거주주택이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결론 한 번 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항에서 관로소개가 약간 좀 헷갈리게 얘기했잖아요.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유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 비주택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주택은 거주주택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거주주택으로 전환이 돼서 이 거주주택에 대해 특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A주택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 말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사례에서는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그 장기임대주택은 A주택입니다. 여러분 거주주택 B가 아니고요. A주택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제20항을 적용해서 거주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유념하시고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생애 한 번에 한해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더 유념하시면서 오늘 사례가 여러분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혹여나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결부되어 있거나 이 상황에다가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더 결부되어 있다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신 다음에 전문가 여러분 3분 이상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심도 있게 받으신 다음에 텍스에 대한 그 전략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는요 임대주택 주체가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이 중에 먼저 말소된 주택을 우리가 거주주택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이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기간을 언제까지 봐주냐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갖고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